위탁으로 전남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해남 등 김체묘시설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흑산도 소형구간 건설 사업이 환경부 심의가 수차례 보류되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간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상경 집회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빛원전의 안전성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호벽 공급은 물론 철판 부식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액을 10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김양식장 피해만 95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김양식장의 김발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뒤엉켜 있습니다. 김종자를 김발에 부착하고 채묘 작업을 해야 할 시기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 피해가 95% 정도 나버렸어요. 그 바닥에 피해가.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게 한 5% 정도. 이번 태풍으로 전남도가 잠정 집계한 재산 피해는 모두 100억 원. 이 가운데 김채묘 시설 피해액이 95억 원으로 집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벼와 배추 등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피해 면적이 5천여 헥타르, 축구장 7천여 개 크기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해남과 완도, 진도 등 큰 피해를 입은 곳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구역이 이제 국고 지원 기준 금액 피해 그 2.5배 이상이 되어질 때 선포가 되어줄 수 있는 건데 저희 지역의 경우는 당연히 그런 지역으로 해당이 되어진다. 피해 조사의 경우 공공시설은 10일, 사유시설은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흑산구간 건설 사업이 환경부 심의 문턱에 막혀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에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간 다음 날 바닷길이 속속 열렸지만 흑산도 해역의 선박 운항은 통제됐습니다. 먼바다는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아 풍랑특보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흑산도 해역은 이처럼 1년에 100일 넘게 기상악화로 선박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도 불편이지만 날씨로 인한 널뛰기 운항은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흑산을 오고 싶어도 기상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흑산도에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심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인 흑산도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심의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심의위원 25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민간위원 15명이 국립공원 내 대규모 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망이 어둡자 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다음 달에 청와대와 환경부를 찾아가 흑산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올해 제3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심의라는 틀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함께 환경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각계 전문가로 다양화해 줄 것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 개발 사업. 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남 서남권에 큰 피해를 준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비는 71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비가 국비 439억 원, 지방비 280억 원으로 확정됐고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고 지원이 70억 원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복구 금액 가운데 농수산물의 재난지원금이 모두 513억 원으로 확정돼 농어가에 긴급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안군 염전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발전 시설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안 지역 염전 900개 가운데 465개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면적으로는 모두 29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00여 개 크기에 달합니다. 또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이유로 폐전된 염전은 모두 20개로 전국 폐전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빛원전의 방호벽에서 발견된 대형 구멍인 공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한 3호기와 4호기에 공극이 집중되면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현대건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보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빛원전 4호기 외벽에서 깊이 157cm의 대형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이 같은 공극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78개로 늘었습니다. 국내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의 94%가 넘습니다. 특히 3호기와 4호기에만 245개가 집중됐습니다. 내부 철판 부식도 한빛원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수 비용은 한 호기당 평균 166억 원으로 한빛원전 3, 4호기에만 586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이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현대건설 이원우 부사장이 면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며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건설 부사장이 국회에 와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저께 다시 통화를 해서 녹취를 했어요. 점검에 따라서 보수 계획은 당연히 나올 거고 다만 저희가 오늘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현대건설의 입장이 전액이나 이런 것보다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5월 수동정지된 한빛 1호기와 같이 재가동 승인 후 다시 멈춘 사고도 45건으로 집계돼 정기검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전두환 씨 재판에 당시 고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천주교 평신도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1심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당시 광주 호남동 성당 사목회 총무 평신도 이모 씨. 이 씨가 오늘 열린 전두환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오후 1시가 지난 시각 조 신부가 불러 성당 정문으로 가보니 불로동 다리 위에서 헬기가 사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길래 나도 깜짝 놀라 대봤더니 조비오 신부이 마침 나오면서 버스커 총무 이러고서 그래서 가봤더니 2번이나 그 소리가 나면서 빨간 불빛이 밑으로 난사하면서 이 씨는 조 신부가 그동안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5.18 이후 도망쳤다는 오해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실을 조 신부가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이 씨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18은 잊어보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낙이 찍었고 상관하지 안 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아마 조비오 신부님이 제 이야기를 안 하신 거라고. 재판에서는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와 시민군 김인환 씨가 80년 5월 27일 도청 인근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전 씨 측은 헬기 조종사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새로 의뢰한 전일빌딩 타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국과수 감정단의 증인 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감정 신청을 하면 그걸 답해주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우리가 자료를 다 놓고 같이 물어보자 이런 취지로 신문 일시를 좀 조정하자. 다음 달 1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5개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미래기술력 확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전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37군데에서 25군데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진도군과 영암, 장흥과 나주는 분만실이 있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학생들의 도박 위험 집단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 학생들의 위험 집단 비율이 9.3%로 제주 14.3%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도박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치유 시스템 구축과 함께 도박 예방 선도 학교를 선정하면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의 운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개통 연계 신청 건수가 9만 6천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 개통 연계로 이어진 건수는 5만 4천여 건으로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 19%, 전남 38%, 전북 42%로 농촌 지역이 많은 자치단체가 전력 개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